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글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를 평가하는 임차인 면접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각종 임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에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오면 1차 서류 전형으로 아래 서류들을 제출받고 2차 면접 전형으로는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 그리고 3차 임차인 인턴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실제 거주 태도를 평가한 뒤 마침내 집주인의 신뢰를 얻는다면 그제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요건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1,9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죠. 아니 근데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지?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 매물이 거의 증발 수준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5천여 건, 1년 전 대비 무려 22%나 줄어든 건데요.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죠. 즉,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 초만 해도 금리 급등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치솟자 전세 수요가 급감해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우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회에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였던 계약 갱신 청구권의 횟수도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큰 가격 인상 없이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에 각종 임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차인 보호만 강화되고 임대인은 오히려 위험이 커졌다는 불만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면접을 요구하거나 가족 상황, 직업, 소득을 묻는 사례가 등장. 이 논의가 청원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만기가 되고도 근데 계속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 경찰에 같이 가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하나가득 다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거 또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런 생각이죠. 쓰레기 치우는 데만 1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민사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질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거죠. 8월 29일 날 방을 비워주고 임대를 못 놨어요, 우리 집을. 집이 발디딜 틈도 없고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손님이랑 같이 갔는데 손님이 신발 벗다 기겁을 하고 나와버렸대요. 입주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도배를 다시 하고 진짜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쌍욕이 나와요, 쌍욕이. 임대인은 정말 전국에 내 정보는 다 까발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는 게 다잖아요. 주소도 그 사람이 가짜로 가르쳐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임대인 정보를 오픈시켰으면 임차인도 오픈시켜야죠. 난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신용정보나 정신병 병력 이 정도까지. 그 사람 직업, 신용도, 그리고 전 주인과의 관계, 그거까지 꼭 보고 싶어요. 임대인들은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로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신용 점수와 고용, 소득 증명, 범죄 기록, 이전 집주인 추천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테넌시 스크리닝 제도가 일반적이고, 독일은 임차인이 제출하는 임차인 자기정보 제공서와 신용정보가 계약의 필수입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보증회사 가입이 사실상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제출이 요구되죠. 이처럼 해외에서 임차인 심사가 보편적인 이유, 대부분 월세 시스템이라 세입자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엔 이런 임차인 면접 제도가 없었냐?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주거계약이 아니라 금융계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세는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인은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즉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임대인이 돈을 받는 쪽, 임차인이 돈을 빌려주는 쪽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 지금껏 세입자를 심사하는 구조가 자리 잡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 이 임차인 면접제도 괜찮은 건가 싶은데,
현재 한국 주거 시장이 전세 사기나 깡통 사기 같은 임차인이 지닌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임차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또 막 면접까지 보는 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임차인에 대한 면접을 볼 거면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같이 구체적으로 공개해줬으면 하는 게 임차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제도는 임차인이 수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구조인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면접까지 더하자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면접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차별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임차인 면접제도 현실적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강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개인정보를 받아서 보관하고 파기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유출될 위험성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환 의무를 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돼서 임차인이 이런 자료를 스스로 제출을 한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